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구글의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에 와 있습니다. 최근 구글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검색 서비스가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구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글의 역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의 구글 독점 판결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구글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구글을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시작합니다. 구글은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두 사람이 창업합니다. 바로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한 학년 높았던 세르게이 브린이 막 입학한 레리 페이지에게 캠퍼스를 소개시켜주면서 가까워졌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1995년 여름의 일. 레리 페이지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좋은 문서를 검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논문의 주제로 쓰기 위해서죠.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일종의 즐겨찾기 모음인 야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알타비스타라는 획기적인 검색 엔진이 막 등장한 상태였습니다. 레리 페이지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된 논문이 중요한 논문인 것처럼 인터넷 페이지도 링크로 많이 연결된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라는 거죠. 또한 링크가 많지 않아도 중요한 페이지가 참조한 페이지에도 가중치를 뒀습니다. 세르게이 브린도 이 아이디어에 반해 두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만듭니다. 그때가 1998년. 두 사람은 이 서비스에 10의 백승을 뜻하는 구고를 약간 고쳐 구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 엔진을 통해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았죠. 이 검색 알고리즘은 그전의 검색 엔진들이 초등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검색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탠퍼드대 내부의 컴퓨터로 작동되던 이 서비스는 점차 사용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구글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 사람은 창업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엔젤 투자라고 해서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거둔 부자가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투자금을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창업자인 앤디 벡톨시하임을 찾아가 손쉽게 10만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두 대학원생이 앤디 벡톨시하임을 만나서 10만 달러를 투자받았던 순간이 지금의 구글을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를 만났더라도 두 사람은 쉽게 투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생이고 실리콘밸리에 살았으니까요. 투자를 받고 창업을 하기 매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처음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변에 이를 사용해보라고 홍보하는 제품이 10년에 한 개씩 나오는데요. 구글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난 1995년의 여름을 지금의 구글을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8년 기업이 된 구글은 일사천리로 성장합니다. 검색 결과가 좋으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숫자가 좋으니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구글은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투자사인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습니다. 2000년 구글은 당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포털 사이트인 야후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됩니다. 하지만 두 창업자는 전형적인 엔지니어였지 경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테크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에릭 슈미트를 CEO로 영입합니다. 그는 회사의 CEO도 해봤기 때문에 경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구글은 광고를 수익 모델에 처음 도입합니다. 검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키워드를 입력하는데 각 키워드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팔기 시작한 거죠. 구글은 이런 키워드 광고에 경매제를 도입했고 구글 검색 광고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구글은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26.4%, 전체 광고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구글을 광고회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글은 2004년에 이미 검색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했고 2010년에는 66%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트래픽에 광고가 붙어오면서 구글은 매년 성장했고 검색에서 현금이 끊임없이 창출됐습니다. 2004년 구글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두 창업자들은 창업 6년 만에 각각 4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벼락부자가 됩니다. 놀라운 건 2004년 상장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구글의 기업 가치는 70배가 커졌다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의 재산은 지금 190조 원이 됐죠. 에릭 슈미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구글의 CEO를 지냈는데요. 지금의 구글을 만든 중요한 서비스와 결정들이 그의 임기에서 나왔습니다. 2004년 지메일을 내놨고요.
2005년 구글 맵을 내놨습니다. 2006년은 구글 캘린더, 구글 독스 같은 것들을 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2008년 크롬 브라우저를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모두 지금의 구글을 이끌어가는 핵심 서비스들입니다. 물론 두 창업자가 오너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에릭 슈미트가 없었다면 구글은 지금처럼 돈을 찍어내는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에릭 슈미트가 구글의 CEO가 된 것을 지금의 구글을 만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슈미트가 CEO로 있는 동안 구글은 M&A도 잘했습니다. 2005년 안드로이드를 인수했고 2006년 유튜브를 인수했죠. 안드로이드 덕분에 구글은 스마트폰 시대에서 애플의 대항마가 될 수 있었고요.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최강자이면서 영상 광고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의 위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유튜브는 UGC라고 유저가 만든 저퀄리티의 콘텐츠가 올라가는 곳이었죠. 혹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 불법적으로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2011년 LTE 4G 이종통신이 도입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LTE의 도입이 몇 년 늦었습니다. 2014년 유튜브의 CEO로 취임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수잔 보이치키. 당시만 해도 그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부인의 처제였는데요. 구글에서 사실상 오너 가문의 일원이었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는 유튜브를 정상적인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요. 광고주들을 끌어들였고요. 크리에이터를 육성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유튜브는 현재 구글의 새로운 현금 창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검색 광고 매출이 485억 달러, 유튜브 광고가 8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된 구독이 9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미디어 중 하나이며 구글이 학습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영상 데이터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2014년 수잔 보이치키 CEO가 유튜브의 CEO로 임명된 것은 구글의 지금을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2011년 에릭 슈미트가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CEO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이 회사에 복귀합니다. 레리 페이지가 CEO로 복귀하죠. 당시 구글은 페이스북의 부상과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죠. 구글은 구글 플러스라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2011년에 내놨지만 페이스북에 결국 참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구글의 두 창업자들을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2012년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GPU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킨 팀이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한 것이죠. 컴퓨터 공학자이면서 알고리즘 전문가인 두 창업자는 딥러닝이 세상을 바꿀 기술임을 확신하죠. 그래서 경진대회 우승팀을 이끌었던 제프리 힌튼 교수와 두 대학원생의 회사를 6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정확히는 600억 원을 주고 세 사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구글은 2014년에는 뇌과학 전문가가 영국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인수합니다. 네,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둔 알파고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때부터 구글은 딥러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이런 투자는 2016년 알파고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요. 2018년에는 구글의 연구진들이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트랜스포머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오픈 AI가 만든 챗 GPT는 2022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사실 챗 GPT로 제일 깜짝 놀란 건 구글이었습니다. AI 연구에서 자신들이 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일개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자신들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은 미친 듯한 속도로 AI를 개발하고 전략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약 1년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의 등장이 오히려 구글을 책찍질하게 된 거죠. 구글의 이 AI 여정을 살펴보면 이미지넷 우승팀을 2013년에 인수한 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원생 중 한 명이 바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수덕과학자였던 일야 수츠케버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의 구글을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2015년 구글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지주사 알파벳을 만드는 것이었죠. 구글이 운영하는 수많은 신사업 프로젝트를 구글과는 별도의 회사로 알파벳 아래에 두는 것이 지주사 설립의 핵심. 지주사가 설립되면서 두 창업자는 다시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으로 순다르 피차이가 취임합니다. 순다르 피차이 취임 후에 당시 구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테크 세계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외부 기업에게 불려주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이 부상하고 있었죠. 원조는 2002년 이를 시작한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2008년에는 또 다른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중 제일 이 시장에 늦게 들어온 것이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야말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역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거죠. 구글 클라우드는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별도로의 사업부로 분리해서 재무제표를 발표합니다. 아마존이 AWS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처럼요. 참여는 늦었지만 덕분에 구글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영 밀려버릴 뻔한 위기를 벗어납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흑자로 전환했고 AI와 시너지를 내면서 유튜버와 함께 구글의 검색 의존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구글 클라우드의 정식 출범을 지금의 구글을 만든 결정적 순간 5번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시 처음 구글 독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은 2005년 안드로이드의 인수가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요. 아이폰의 등장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출시 이전에도 휴대전화 시장 강자였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진영에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2012년에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오르면서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구글의 목표는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PC에서처럼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진 영향력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구글은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을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집어넣습니다. 디폴트란 처음 사용할 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란 뜻.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맥, 아이패드 생태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도 구글을 디폴트로 넣는 것을 추진합니다. 구글은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자신들을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넣어주는 반대급부로 해당 트래픽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른바 매출 공유를 뜻하는 Revenue Sharing Agreement, 이른바 RSA를 맺은 거죠. 미 법무부는 이런 매출 공유 행위가 다른 검색 엔진에 들어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구글의 검색 사업을 튼튼히 했던 이 RSA가 구글의 검색 독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글의 역사를 요약해보면요. 구글은 한 사람이 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인터넷과 전 세상을 바꿔놓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 뒤에는 탁월한 전문 경영인이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오너 대주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구글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인공지능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핵심인 검색 비즈니스는 독점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금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구글의 성공 방정식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도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글은 앞으로도 인터넷의 제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